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실 나랑 되게 친한 동료고 잘 지내는 사람이고 이렇다 할지라도 정말 서로 간에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기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동료 간의 관계가 갑자기 서먹해질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내 위치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많은 포인트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에 내 연봉 몇 퍼센트 올랐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몇 퍼센트가 생각보다 정말 커요. 내 정보 자체를 노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게 결국 서로 간의 비교 심리를 계속 부추기는 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럼 쟤는 몇 퍼센트 올랐어? 난 몇 퍼센트 올랐는데 그럼 내가 더 연봉이 높아서 쟤보다 이렇게 몇 퍼센트만 오른 거야? 대충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하등 쓸모가 없다. 두 번째, 누구는 연봉 이 정도 받지 않나? 이러면서 동료의 연봉을 자꾸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자기랑 상관이 없이 너무 높은 사람이거나 이럴 때는 추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랑 좀 엇비슷하게 일을 하는 사람의 연봉을 자꾸 그렇게만 추정하고 이렇게 계속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결국엔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가 이 돈 받고 이 일하나? 진짜 짜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정말 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이 돈 받고 내가 일해야 되나라고 하는 순간 나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돈 받고 왜 일하세요? 라고 누가 말을 하면은 이거는 타임 비하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서 진짜 짜다 왜 이 돈 받고 내가 일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너는 왜 그 돈 받고 일하니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말실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번째, 승진을 한 동료가 옆에 있어요. 승진을 한 직장 상사가 옆에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친하고 격없이 지낸다 할지라도 이번 인사평가 완전 기준도 없고 엉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개념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게 올라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어깨가 으쓱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 회사는 기준이 없잖아. 이 회사는 별로잖아.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개념 없는 짓입니다. 다섯 번째, 이 회사 정말 비전 없어. 정말 망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 망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중에 따돌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 입 밖으로 회사가 망한다는 둥 이런 얘기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이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러면 그냥 그 회사를 나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은 그냥 나가는 게 맞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굳이 그 이야기를 막 언급할 필요는 없다. 여섯 번째, 저 요즘 다른 회사 알아보고 있어요. 이력서 넣는 중이에요.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 이력서 넣고 나가야 됩니다. 네. 상당히 사람이 가벼워 보이죠. 근데 이런 실수 사실 저도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직을 하거나 뭔가 이력서를 새로 쓸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쓰고 나가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나중에 나 사업할 건데 나랑 같이 할래? 직장 안에서 만난 사람인데 직장 안에서 벌써 그냥 그 직장 밖의 이야기를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 보고 우린 흔히 경거망동이라고 하죠. 예, 경거망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이제 사생활 측면인데 아무리 친한 동료고 얘기를 많이 할지라도 정말 사생활적인 영역을 지켜서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싶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친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둘은 결혼을 언제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 상당히 무례합니다. 예. 그 사람이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진짜 무례한 거고 친하다 할지라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발언이기 때문에 굳이 막 나서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집 사는 거 전세예요? 자가예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열 번째,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왜 사서 고생하세요? 타인의 사기를 저한다는 이유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남들한테 방해되는 행동이거든요. 11번째, 어차피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타인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이 발언도 옳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제 개인적인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친한 사이에선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드립다 그렇게 얘기를 꺼내면 무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13번째,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직장 내의 사기의 시작입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사기당할 수 있어요. 14번째, 너 내 편이지? 솔직히
솔직히 저 사람 별로지 않아? 라고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 어설프게 시도했다가는 내가 평 갈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혼수를 들거나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 정말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정체성이 먼저여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꺼냈을 때 내 커리어나 평판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조금 아낀다면은 직장 내의 트러블을 한 90%는 방지할 수 있거든요. 포인트가 뭐냐면 연봉이나 돈 관련된 얘기를 최대한 언급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남의 평판을 깎아먹는 얘기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조직 내의 신뢰를 막 이렇게 소멸시키게끔 나의 이직에 대한 마음이나 아니면 딴 마음을 계속 노출시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무례함과 오지랖을 부리는 거, 네, 이거는 진짜 선 넘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타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동, 이게 진짜 직장 내에서 있어봤자 하등 쓸모가 없다. 네, 그런 행동들, 이런 부분들만 좀 잘 지키고 다니신다면은 참 직장 안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